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감독기관이 현실적으로는 유착을 우려를 해가지고서 순환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분야를 굉장히 오래 전문성을 굉장히 올리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는 건데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포괄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이제 전문 법조 쪽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판례를 또 우리가 좋은 걸 쌓아 나가는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 기업들의 그 구조에 관한 얘기, 주주가치 증대의 움직임, 그런 걸 이제 사실 결국 주가로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얘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주주가치, 그 다음에 주주를 생각하는 경영, 그런 얘기를 꽤 많이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엔 또 ESG에서 얘기 나오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 그게 주가에 도움이 돼요?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이런 걸 이제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감시의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분명히 우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많은 거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뭔가를 더 가져갈 여지도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만약 일반 주주가 이를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같은 비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첫째로는 증시 전반적으로 그 기업뿐만이 아니라 그런 아주 페어한 문화가 장착이 되면은 그 자체로도 우리가 뭐 지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남들 선진국들에 맞춰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주식은 좀 도박스럽고 그리고 거기에는 너무 이런 좀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을 오히려 뭐 그들을 이용해 먹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룰 자체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우려들이 줄어드니까는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 도는 선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기업의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우리 스스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환경이나 이런 쪽들은 사실 글로벌에서 어떤 정책을 각국이 쓰느냐에도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건데 이건 오히려 우리 손으로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분야니까는 더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손쉬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들 그게 돼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또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 거고 계란으로 바위 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사실 주주 행동주의라든지 이런 걸 해와서 최근에는 그래도 꽤 그 의미 있는 변화들이 전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진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에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로 근무를 할 때에도 몇 가지 시도를 저희가 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수많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행동주의 펀드들 중에서 실제로 성과를 내는 펀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쪽에 자극이 될 것입니다. 아, 우리도 저런 방식을 쓰게 되면은 세상을 좀 기업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안 된다 생각했는데 희망이 좀 생기는구나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주총이나 아니면 그 뒤에는 계속해서 이런 요구 사안들이 저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미래는 좀 밝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뉴스가 나더라도 에이 또 안 되겠지 하는 게 뭐 주총장 가서 끌려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서 좀 성큼성큼 받아들이는 뉴스가 최근에 꽤 많이 나와요. 그런 변화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주주 존중주의나 그런 지배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미국식 자본주의가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으니까요.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직은 좀 낮지 않겠습니까? 그 수준 차이가 지금 뭐 점수로 좀 매겨야 되나? 뭐 아직 어느 정도 갭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거의 갓난아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냐 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뭐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이번에 가령 예를 들면 의무 공개 매수 이제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 물적 분할하고 이럴 때요? 뭐 이제 M&A 할 때 대주주
주주한테만 프리미엄을 주지 말고 일반 주주들도 거기에 일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근데 거기가 이게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까를 걱정을 하다 보니 뭐 지분율이 몇 % 이상인 대주주 지분이 매각됐대 25%로 지금 얘기를 하시던데 그 다음에는 그러면 50%까지는 공개 매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될까 봐서.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다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미국에서는 이런 기준의 숫자나 그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아예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금융 관련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구조를 소위 짠다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근데 딱 법으로 숫자로 정해진 거는 회피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걸 포괄적으로 해버리니까는 모두에 대해서 터치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가령 뭐 소송이나 재판장에 갔었을 때 그런 판결이 굉장히 또 이런 주변 사안을 잘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법조인들이 미국은 있다라는 거죠. 그 판례가 쌓여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감독기관이 현실적으로는 유착을 우려를 해가지고서 순환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한 분야를 굉장히 오래 전문성을 굉장히 올리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는 건데 우리 문화에서는 지금 법적으로도 포괄적으로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이제 법조 쪽에서도 전문가를 양성해서 판례를 또 우리가 좋은 걸 쌓아 나가는 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엄청나게 많이 나 있습니다. 법관들도 그런 거 맡으면 머리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문가가 전문이 아닌데 뭐 M&A 기업 가치 산정하고 이러면 새로 공부해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그 뭐 고민해가지고 결정 내리고 또 딴 데로 가. 새로 오고 그런 전문성 중요합니다. 네.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 또 주식농부 박영옥 대표님 또 입에 또 엄청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국회로 가세요. 그러면 또 안 가셔. 네. 그 많은 노력하는 분들이 특별히 같이 투자하는 분들이 그런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요. 이건 시간의 그 누적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게 1600년에 뭐 네덜란드, 영국에서 동인도에서 생기고 자본주의 주식할 때 우리는 임진왜란 끝나고 축대 싸고 이럴 때예요. 400년의 갭을 한꺼번에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애들은 그냥 뭐 공 하나 주면 공 잘 찾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노력은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주주가치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제도적으로는 할 얘기가 좀 많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실제로 뭘 봐야 되냐. 어떤 기업들이 어떤 주주가치 거기 뭐 거부하는 기업들은 사실은 좀 투자자들이 알아서 투자 워치리스트에서 빼시던 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그 주주가치 그게 예를 들면 뭐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자사주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 어떤 그 행동들이 주주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어떤 걸 바라봐 줘야 됩니까? 네, 사실 그것은 기업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가 결국 궁극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쪽은 자사주 매입서각을 강조를 할 수도 있고 또 현금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뭐 이제 기업 전략 자체를 M&A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성장으로도 짤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줄기로는 어떻게 하면은 주주의 가치를 가장 키워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 생각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사실은 뭐 아카데믹하게 따지게 되면 배당을 받았을 때는 세금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재투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주주 가치 증대에는 도움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자사주라고 하게 되면은 매입을 해놓고서는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나중에 지배구조에 활용되거나 아니면은 좀 그럴 때는 오히려 팔아버려서 오버행이 되어버리는 혹은 백기사할 때 쓰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게 가장 외국인 투자자들이 놀라는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은 거의 99% 소각을 위한 전 단계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일단은 자사주 매입을 조금 하더라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서 제 생각에는 가장 글로벌하고 우리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될 효과가 제일 크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